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국 출신 래퍼를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는 한국에서 새벽부터 공사장에서 일하며 무거운 철근을 나르는 노동자로 생활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채 땀을 흘리며 하루를 보냈지만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음악에는 한국어 가사가 자연스럽게 녹아있으며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에 참여하며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가 만든 한국 노래는요,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 음악 속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특별한 인연이 되었고, 인생의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 이야기의 값진 경험들은 음악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노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직접 걸어온 삶과 경험을 향한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잭슨 나이슨이라고 합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래퍼로서 꿈을 키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최근 영국의 랩 경연 프로그램에서 일어나송이라는 희망적인 노래를 불렀고 놀랍게도 뜻하지 않게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노래를 듣고 공감해 주셨고 자신의 일인 듯 눈물을 흘렸지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 곡을 커버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는 랩 챌린지가 최신글로 올라오면서 유행이 되기 시작했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유명 가수들까지 챌린지에 참여해 주셨다는 소식은 너무 뜻깊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팬들과도 SNS로 소통하게 이르는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났지 뭐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한국 음악과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단순히 유행하는 곡이 아니에요. 많은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제 한국의 인생을 모조리 담은 이야기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외국인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980년생인 40대생인 이안입니다. 저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공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경험을 쌓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며 남들보다 다른 4차원적인 면이 많았죠. 결국 가족들의 반대에도 도전적인 모험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의아하겠지만 낮에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나르는 힘든 노동을 경험했어요. 밤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며 힘들 때마다 랩을 듣고 나 자신을 위로하며 생활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강한 힘을 만드는 에너지를 받았어요. 공사장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필 많은 일 중에 왜 힘든 일을 선택했냐고 묻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면서 그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 추억이 되었어요. 낯선 땅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안전모를 쓴 채 땀을 뻘뻘 흘리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죠. 하루를 마치고 막걸리를 한 잔 마실 때면 잠시나마 여기가 어디인지 잊을 정도로 보람을 느껴졌죠. 한국인들은 제가 힘든 노동을 하는 저를 꺼릴 때마다 무조건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받고 싶었죠. 같은 노동을 함께했던 형님들이 많았고 단골인 식당 아주머니는 살뜰히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랩을 좋아했던 한국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은 공감을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어요. 소주 한 잔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저에게 큰 힘이었죠. 지금도 강한 소주 맛은 잊을 수 없는 한국의 추억을 다시 살리는 마법 같은 물약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따뜻하고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설픈 행동과 낯선 외모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이 고될수록 음악으로 위로받으며 곡을 쓰기 했고 생각지 못한 새로운 꿈이 생기더군요. 힘들다고 일을 포기하면 제 꿈을 포기하는 것 같은 기분에 일에 대한 애착도 생겼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기계 소리와 함께 일하고 밤이 되면 음악을 들으며 피로를 달래며 곡을 담았어요. 긴 노동시간, 적은 월급, 그리고 가끔은 마주해야 했던 어색한 눈빛 앞에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 보였어요. 너무 힘든 일을 선택했나 싶어요. 전 그냥 한국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고된 일을 하긴 했죠. 처음 공장에서 일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했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차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어요. 쉬는 시간조차 없이 일해야 하는 날도 많았고 몇 시간씩 연장 근무를 해도 월급은 턱없이 적었어요. 같이 일한 베트남 노동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전 단지 경험을 위한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한 일이기에 그 고통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음악은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이었어요. 공장에서 들리는 기계 소리, 함께 일하던 외국인 친구들의 한숨, 가끔 들려오던 동료들의 고향 이야기, 이 모든 게 제 가사 속에 녹아들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그대로 랩에 담았어요. 또 하나는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죠. 손님이 많을 때면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테이블마다 반찬을 채워야 하는 일도 서툴렀어요. 더군다나 오른쪽 눈은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왼쪽 눈은 흐릿해서 거리감이 잘 맞지 않았지요. 덕분에 트레이를 들고 움직일 때마다 실수가 잦았어요. 어느 날 손님이 가득 찬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는 트레이 위에 반찬을 가득 올려놓고 테이블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간 균형을 잃었고 결국 반찬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죠.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주인을 바라보았어요. 분명히 혼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죠.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저는 당황한 채 바닥을 치우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사장님은 저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다시 해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웠어요. 영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수할 때마다 쏟아지는 불평과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사장님은 실수한 나를 나무라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주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용기를 얻은 적도 있었어요.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둘 경험담을 SNS에 올리면서 저만의 취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현실, 끝없는 노동,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제 음악은 화려한 성공담보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날들의 기록이었어요. 우연히 한국에 온 순간부터 랩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이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지요. 저의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부모님께서는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랩은 영국에서 여전히 주류 음악이 아니었고 꿈을 쫓겠다는 말은 허공에 떠는 메아리 같았죠. 하지만 한국에 생활하면서 저는 점점 랩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인터넷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도전과 모험을 좋아했던 저는 랩을 통해 제 감정을 표현했어요. 저의 이야기를 랩을 통해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어요. 늦은 나이에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도전이었죠. 그러다 마침내 하루의 감정을 글로 적은 게 랩이 되면서 세상에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저를 위한 노래였어요.
경험은 사소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시간을 견뎌낸 저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어줬어요. 한국의 젊은이들, 노동자들, 그리고 저처럼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까지 모두 힘든 현실 속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 외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 음악은 의미 있고 뜻이 있는 노래였고, 살아남은 이들의 목소리가 남아있어요. 저는 여전히 랩을 해요.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음악을 통해 제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꿈을 꾸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음악이란 결국 우리가 겪은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거니까요. 특히 제 노래에서는 한국에서 겪었던 어렵고 낯선 경험을 낯선 공간을 글로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너의 눈빛 속의 눈물들은 누군가에겐 버텨내야 하는 희망이기에 아픔이 느껴진다. 이런 가사는 제가 한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가사 한 줄 한 줄이 방황했던 젊은 날과 한국에서의 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공기를 마시며 나를 돌아보던 시간과 어색한 외모에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끝없는 실패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받아주고 밑거름이 되어준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 쌓아온 인연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한국인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가슴을 울컥하게 했어요. 앞으로 좋은 음악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단골 식당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손수 만든 반찬을 건네주셨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고향이 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저의 왼쪽 눈은 잘 보이질 않고 실명위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 사고가 있었지요.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가 던진 공이 눈에 맞으면서 눈이 잘 보이질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종종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자세히 보면 눈이 불편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장애를 이유로 도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낯선 곳에서 모험을 즐기려고 하는 걸까요? 곡을 쓰거나 낯선 곳에 남겨질 때 무대에 설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제 음악에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 넘칩니다. 모든 곡이 희망을 품고 자라길 바라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이 와도 힘든 순간이 있어도 자신을 스스로를 다독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한국과 영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말이기도 합니다. 힘든 낯선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 꿈을 이루기 위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가 영국의 랩 경연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후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 곡을 커버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너무 달라졌죠. 특히 한국에서도 큰 반응을 얻었고 K-팝 아티스트들까지 챌린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팬들과도 소통하게 되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한국 음악 시장과도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는 말입니다. 지금 저는 영국에서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만든 중요한 부분이었고 제 음악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들이 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고 감격했고 많은 한국 팬들이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분들께서 제 노래에 감동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K-팝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박재범, 빈지노 같은 한국 아티스트분들께서 저에게 랩의 매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 제 랩 스타일을 발전시켰고 한국의 감성과 힙합 정신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제가 만든 음악이 한국 아티스트분들께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 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 한국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연할 생각이 있나요? 이 한마디를 듣고 저는 벅찬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동경했던 음악 시장이었고 힙합과 랩이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제 음악이 통한다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정으로 인정받는 순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직접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노래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잘 해낼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한 래퍼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고 꿈을 향한 치열한 도전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담긴 이야기라는 점이 깊이 와닿았네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의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을 한계 짓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죠. 잭슨 나이슨, 당신의 음악이 한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더욱 빛나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